one roof. Come on. In a house. A house of sounds. It's one love, y'all. Forever and ever. We are free. We are love. We're round. We're skinny. We're big. We're small. But we have love in our heart. And we want you in. As long as you bring the love. I'm talking to Philly. I'm talking to London. I'm talking to DC, Paris, Berlin, everybody. Baltimore, LA, Orlando, y'all. We are free. We are love. We're round. We're skinny. We're big. We're small. But we have love in our heart. And we want you in. As long as you bring the lov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들어와 주신 분들 전부 다 반갑고, 불금 늦은 시간에 방송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줘서 고맙습니다. 새해 인사 처음 드리게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송 키자마자 지금 어그로가 끌렸는데, 누가 비둘기님께서 불금에 모텔에서 방송 봅니다 라고 채팅을 남기시길래 왜 불금에 모텔 아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채팅으로 여친보단 매형남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친을 더 아껴야겠지만, 어쨌든 차트에 집중하는 모습은 아주 훌륭합니다. 불금에 여친이 옆에 있어도 이제 차트를 보려는 태도는 진짜 매우 훌륭하죠. 연말 잘 보내셨길 바라겠고, 또 연초 돼서 다들 올해 25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음식점이랑 다른 사업들 한다고 매매는 조금 소홀해하고 있는데, 또 새해 되면서 24년을 되돌아보고 25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그래, 뭐니 해도 나의 근본은 트레이딩이구나. 그래서 조금 더 트레이딩에 이제는 집중을 하려고 올해는 좀 다짐을 했고, 그 말은 당연히 분석도 많이 한다는 거고, 방송도 좀 더 키겠죠. 제가 맨날 거짓말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해요. 이제 자주 킬 겁니다를 1년째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25년도에는 진짜 좀 결심을 했으니까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매주 방송은 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월 4회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작년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 양치기 매형남의 말을 믿지 않지만 작년에는 횟수로 약속한 적은 없어요. 더 자주 할게요 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매주 1회씩 월 4회 가깝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공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대회 종료됐고요. 12월 대회 보니까 총 아까 계산해봤는데 1457명이 참여하셨고 그 중에 수익이 마이너스부터 수익인 사람은 616명으로 집계돼서 전체 참가자 중에 수익을 보는 사람의 비율은 약 42%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전달에는 50%가 넘었거든요. 51%여서 조금 감소를 하긴 했지만 저 40%도 사실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떤 투자를 하는데 그게 주식 투자나 뭐 현물 투자에도 저 40%는 없는 수치인데 더군다나 위험한 선물에서 40%를 기록한다는 건 엄청 대단한 거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우리는 뭐 현재에 만족할 수 없잖아요. 50%는 다시 넘겨봅시다. 그래도 내 시청자 절반 이상은 다 수익 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속에 자랑하고 싶고요. 12월 대회 1월 대회 25년 첫 대회 열렸고요. 뭐 동일합니다. 수익률 대회, 수익금 대회 열리고 수익률 대회 1등 5천만원, 2등 1,500, 3등 1,500, 4등부터 10등까지 100만원, 또 수익금 리그도 마찬가지로 1등 5천만원, 2등 3등 1,500, 4등부터 10등까지 100만원, 이래서 약 한 2억 규모, 원화 2억 규모의 대회를 매달 열고 있습니다. 그랬고 지난 방송 바로 분석을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방송 했을 때가 13일경이었더라고요. 12월 13일경이어서 아마 이쯤 어딘가에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했었고, 그때에 사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저는 잘 모르겠다 였어요. 몇 달째 잘 모르겠다 였고, 이때 그냥 언뜻 말씀드린 건 여기 좀 수렴 나오고 올라갈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가 마지막 파동이 되지 않을까? 카운팅을 정확히 해서 사실 마지막 파동을 재야 되는데 카운팅상 정확히 사실 잘 카운팅이 안 된다. 근데 마지막 파동 즈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한번 올라갔었을 때 이때 이제 가격이 이전 고점보다 이렇게 상승했는데 RSI는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기 4시간 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5분 봉 살펴보면 이제 이 부분에 보면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 RSI 동일하고 한 번 더 오르니까 RSI가 떨어지는, 그래서 이때도 파동 내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었죠. 어쨌든 4시간 봉이건 15분 봉이건 추세가 전환되는 의미이니까 그때 고점을 갱신할 때는 보지 못했고, 갱신하고 하락하던 와중에 다이버전스 먹었네, 그리고 여기서 15분 다이버전스 먹고 이 정도까지 하락하면 4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하락봉이 이렇게 음봉이 컨펌이 되기 때문에 그럼 4시간 봉 하락 다이버전스 먹고 떨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그래서 이때 숏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숏에 진입을 했고, 그래서 반익절을 빠르게 이렇게 여기서 했습니다. 이때 했고, 그리고 완익을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여기서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혹시나 엔딩이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이때에는 영원을 담은 숏을 한번 준비해 봐야겠다. 그래서 제 본 계정,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 본 계정을 보여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찐 매매 계정, 항상 이제 이거는 제가 뭐 그동안 공개했던 바이낸스 비티겟 다음에 OKX 계정은 여러분하고 트레이딩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계정이고, 본 계정은 공개 안 했지만 본 계정 여기서 한번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OKX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완익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 파동이었죠. 그래서 한 번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빠지고 나서
이때 떨어졌을 때 롱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롱 들어간 이유는 이전 저점을 아직 깨지 않은 가격이었거든요. 쏘리. 그 전에 숏 들어왔구나. 그 전에 여기가 ABC 완성으로 보고 C 완성으로 보고 여기 숏을 쳐야겠다 생각해서 숏을 쳤고, 그 다음에 C 웨이브가 5파동이 1, 2, 3, 4, 5가 좀 명확하게 나왔죠. 그러면서부터 3파, 5파 고점은 당연히 5파 올라갔지만 30분 봉상 RSI 보면 RSI가 오르지 못하고 하락 다이버런스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5파동 완성이구나. 그리고 ABC 완성되었구나. 그러면 하락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또 이때 숏에 들어갔어요. 이때도 아마 새벽 4시, 5시만 이때라 진입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들어가서 한 2쯤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어디서 했더라? 아마 이따가 타점 보여드릴 건데 아마 1차 익절 여기서 했던 것 같고 2차 익절은 좀 짧게 여기서 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좀 아쉬운 듯이 했어요. 아쉬운 듯이. 왜냐면 여기까지는 안 깰 거라고 봤고 이 B라인까지는 안 깰 거라고 봤고 이 위 어디 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마무리되는 모습이 보이길래, 물론 여기서 했으면 더 베스트긴 하지만, 근데 일단은 ABC 나왔고 다시 ABC로 오를 수도 있다는 판단에, 그러니까 ABC A, ABC B, C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에 여기서 다 입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롱 매수를 했어요. 이때 30분봉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전 저점인데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떨어졌다가 이전 저점을 깨고 다시 올라오려는 요만큼이 올라왔거든요. 딱 요만큼. 그리고 RSI 30분 봉상 상승 다이버스 컨펌 됐길래 그러면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죠. 이전 저점 다시 탈환했고 봉 마감될 때 RSI 올라왔고 그래서 했는데 저점이 다시 깨지는 모습을 보이길래 이전 저점이 깨졌던 여기에서 손절을 또 쳤습니다. 손절을 쳤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전 저점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반등이 나오면서 4시간 봉 보니까 상승 다이버런스가 걸릴 구간이었어요. 실제 보면 걸려있죠. 지금 가격이 떨어졌는데 RSI 올랐죠. 그러면 추세 전환이잖아요. 4시간 봉이면 크게 추세 전환되는 생각에 다시 이 구간에서 롱에 진입했습니다. 롱에 진입했고 1차 입절을 여기서 했고요. 여기서 한 이유는 15분 봉상 봤을 때 반익을 여기서 했어요. 이유는 임펄스 나왔다. 1, 2, 3, 4, 5 임펄스 나왔다 생각해서 임펄스 3파동 나왔으면 반익해도 되겠다 싶어서 했고, 두 번째 완익은 처음에 ABC 나왔을 때 여기서 할까 하다가 전 사실 TP를 여기로 봤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건 조금 외적인 이야기인데 두 번째 익절을 사실 정확히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했습니다. 이거 좀 넘기기 전에. 왜 여기서 했냐면 사실 이때 유튜브 촬영을 했습니다. 유튜브 촬영하기 1분 전, 시작 슛 들어가기 1분 전에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판 이유는 뭐 별건 없고 왠지 촬영 들어가는데 포지션 가지고 들어가기 싫었고, 이전 고점 직전이니까 촬영 끝나고 나오면 저항을 살짝 주지 않을까 싶어서 입절해놓고 떨어지면 다시 사서 올라가는 파동을 수익 보자라는 생각으로 입절을 했는데, 유튜브 촬영 뭐 오래 안 했습니다. 한 2시간 반, 3시간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수익 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 여기에서 13일 이후에 10월 13일 여기 구간에서 짜잘짜잘하게 매매를 했는데 한 번인가 두 번 손절을 쳤던 것 같고, 매매 기록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짜잘짜잘하게 매매했었는데 뭐 수익 손해 반복했던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고, 여기 보시면 쇼타점 들어갔었죠. 그리고 반익 완익했고, 그 다음에 ABC 완성되는 거 보고 쇼 쳤고 반익 완익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롱 쳤다가 선절 치고 롱 쳤다가 반익 완익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하고 손해 내역은 뭐 12월 13일부터 이렇게 수익 손해 내역이 있고, 계산해보니까 방송 전에 계산해보니까 수익이 26만 3,091달러 정도 되고, 지금 환율 1,480원 곱하니까 3억 8,900, 4억 조금 안 되는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차트 복귀했고, 이제 현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올해 제가 잘하는 트레이딩 기운 여러분들한테도 가서 다 수익 대박 나시기를, 좋은 기운 받아 가실 겁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아요 많이 눌려서 고맙습니다. 한 800개 정도 눌렸네요. 근데 2,500명인데 1000개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0개 빨리 해주세요. 오랜만에 좋아요 좀 받고 가자. 그리고 제 방송은 늘 그렇듯이 오늘 까먹었네. 여러분들 뭐 이제 신규 시청자가 없어서 아시겠지만, 지난 방송 분석 다시 복귀해보고, 과거 예상했던 것 대비 어떻게 흘러갔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매매를 했나, 요 순서로 이제 복귀를 하고요. 다음에 다시 이제 현재 방송으로 돌아와서 지금 차트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매매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현재가 다음 방송 키게 되면 이렇게 과거가 되면서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맞췄을 때 돈을 또 어떻게 버는 건지, 틀렸는데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최소하게 손절을 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어떤 트레이더, 매형남이랑 트레이더는 이렇게 하더라 라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1100개 바로 됐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비슷하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25년 방송부터는 차트 분석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드릴 예정이에요. 사실 그동안 제 방송은 굉장히 불친절했죠. 야, 보려면 봐. 솔직히 제 태도는 어땠냐면, 야, 보려면 봐. 근데 니들 뉴비들, 코인으로 돈 벌고 싶어서 불나방처럼 달려든 뉴비들, 너네 엘리어트 파동 뭔지 모르지, 차트 공부 제대로 해본 적 없지, 설명 안 해줄 거야. 니네가 돈 벌고 싶지? 알아서 책 읽어, 알아서 기동량하고 알아서 공부해서 와. 내 방송 어려워. 하지만 나 불친절해. 돈 진짜 간절히 벌고 싶은 사람만 준비 많이 해서 내 방송 들어 라는 이제 태도였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25년부터는 조금 더
마음을 유하게 먹고 이미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제 시청자 이만큼이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다 고인물이라 아는 사람이 더 많고 모르는 사람이 적을 것 같긴 한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면 아는 사람들은 뭐 아는 얘기 또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는 안 할 거니까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조금 더 좀 베푸는 방송을 해보자 라는 이제 생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가끔은 뭐 어려운 이론이 있다면 어려운 이론도 이야기하고, 근데 습관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형도래. 자꾸 저희 창 보다 보니까 형도 지금 나이 먹어서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하길래 갑자기 그걸 읽어버렸네. 뭐 저도 좀 마음이 약해졌나 봅니다. 어쨌든 올해는 조금 더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돌아가서 지금 보고 있는 뷰는 대단히 큰 불리시한 장세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거의 첫 파동이 이제 여기죠. 시작되어서 지금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 끝난 게 아닌가 라는 이제 장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파동 5개로 구분되죠.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5파가 다 올라온 게 아닌가 라는 좀 뷰를 가지고 있고, 이게 다 5파가 끝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오르더라도 지금 당장에서는 오르더라도 조금 더 올랐다 떨었다 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상승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2단계에서 이제 알트코인 및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던 것 중에 약 한 80%를 다 약 한 75, 뭐 알트마다 다른데 75에서 80%를 수익화 해놓고 홀딩은 조금만 하고 있고, 그래서 떨어지면 좀 더 좋은 기회를 잡고자 현금을 많이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따가 코스피랑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드릴 텐데,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요즘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어서 부동산 얘기도 잠깐 섞을 건데, 지금은 전 개인적으로는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량이 역대 최고라고 하죠. 최고로 비율이 높기도 하고요. 절대적인 금액도 큽니다. 뭐 그렇다고 이전에 비해서 뭐 2배, 3배 많아졌냐 그런 건 아니지만 차츰차츰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거든요. 뭐 제가 워렌 버핏을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지금은 현금 보유 비중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때이고, 뭐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참 뭐 든든한데, 또 이따가 코스피 이야기하면서 국내 증시 하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현금 보유량 어쨌든 많이 늘렸고요. 그거의 가장 근본이 되는 판단은 여기가 5파가 다 나왔거나 5파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을 많이 늘렸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트코인이 많이 다시 상승할 거다, 적어도 20만 달러 이상, 올해 한 25만 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1분기, 2분기쯤에는. 그래서 이 기회를 오면 사고 싶어서, 6만 달러대가 오면 사고 싶어서, 그러니까 원화로는 한 8천만 원대 정도 될 거예요. 대가 오면 사고 싶어서 비율을 많이 늘렸고, 근데 이대로 조정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하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뭐 다 판 건 아니고 좀 남겨둔 거고, 대부분을 팔았는데 저도 이대로 오른다라고 하면 제 분석이 틀린 것이고, 그러면 수익을 많이 못 보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제 성향 아시겠지만 몰빵 투자 절대 하지 않고요. 올랐을 때도 사실 금방금방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뭐 큰 수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조금씩 복리로 야금야금 벌다 보면 눈덩이처럼 금세 불어난다는 것을 저는 믿고요. 2018년도에 제가 코인을 처음 시작하고 30만 원으로 2주 만에 1000만 원이 되고 또 1000만 원 2주 만에 3억 정도가 또 됐었고 또 그 3억이 한 4-5달 만에 또 10억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유튜브 시작하고 수익 인증한 것만 해도 몇백억이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뭐 욕도 많이 먹었어요. 유튜브 4년 동안. 아, 쟤 참 분석 못한다. 더럽게 못하네. 못 맞추네. 라는 욕도 참 많이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뭐 많이 벌었습니다. 제 기대치 이상으로 제 역량 이상으로 많이 벌었고 뭐 다 남들과 비교해도 저는 진짜 많이 번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너 그렇게 분석 못해? 라는 비난을 들어도 왜 이렇게 조금씩밖에 제 수익 못 보지? 라는 뭐 비난을 들어도 제 템포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분석은 늘 틀릴 수 있고요. 떨어져 주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이번에는 좀 비중을 많이 실어서 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도 살면서 제가 갖고 있던 현금 보유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좀 줍줍하려고 국내 증시와 부동산과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줍줍하기 위해서 엄청 현금을 많이 축적해 두었고요. 다만 좀 이해할 수 없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지금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엄청 친화적으로 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사들도 친 비트코인, 친 크립토 인사들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법안까지 발의하려고 해요. 어떤 법안이냐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전략 자산을 비축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할 거고 나라에서 사기 시작할 거고 미국이 사면 다른 나라들은 안 살까? 아니 뭐야 미국이 산다고? 진짜 사네? 다 따라 살 거예요. 그러면 국가 간 포모가 올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냥 투자 조금만 해본 사람도 뉴스 조금만 접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동안은 개인 투자자가 이만큼 0달러부터 2만 달러를 상승시켰어요.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서 이제 조금 요만큼 상승시켰고 이제 나라가 상승시키는데 얼마나 많이 상승되겠어. 기관도 지금 다 산 게 아니라 그랬죠. 앞으로도 기관 계속 살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만큼 상승시켰는데 그쵸? 개인 혼자 이만큼 상승시켰는데 여기에다가 기관과 나라 이러면 전 세계예요. 전 세계가 동참한다?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 여기 이견이 없어요. 근데 차트를 보면 이게 맞나? 계속 오르는 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뉴스를 보고 전략적으로 내가 투자를 짠다라고 하면 기획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홀딩 해야죠. 홀딩 할 때인데 그래서 그게 좀 상충돼서 사실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고 근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떨어져 준다면 그러면 너무 좋겠죠. 저는 그 누구보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미안합니다만 좀 떨어져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라가면 20에서 25% 들고 있는 비트코인, 알트코인만 그냥 쭉 홀딩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장기 관점은 이렇고 단기 관점을 말씀드리면 4시간 봉 상승 담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C웨이브가 조금 짧게 ABC가 다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ABC가 다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다음 파동 임펄스냐 라고 하면 30분 보시면 임펄스가 이미 아닌 것 같죠. 물론 뭐 1, 2, 1, 2일 수도 있어요. 이게 ABC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전형적으로 흘러가려면 이제 ABC로 더 떨어졌다가 그럼 이제 이게 라지 A, B가 되겠죠. 그다음에 C가 또 올라와서 매물대 맞고 그리고 떨어지거나 이전 저점을 탈환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렸다가 떨어지거나 이게 이제 정석적인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비정석적인 형태로 가려면 아직 한 파동이 남았다는 관점인데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W 나왔고 X 나왔고 이제 Y가 나오면서 Y가 수렴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저는 하방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각을 재서 쇼스를 잡을 겁니다. 쇼스 잡아서 적당한 구간에서 단익절 할 거고 한 번 더 저점을 탈환한다면 그러면 완전 익절할 생각이고 근데 이제 제가 늘 뭐 매매할 때 주의하라고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여러분 제 거 따라하지 마세요 하도 여러분 제 거 따라 하시잖아요. 알고 있고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자신이 없어요. 숏에 상승장에 숏 치는 건 미친놈입니다. 알겠죠? 떨어질 때 롱 치세요. 아직 상승장이 꺾였다는 어떤 시그널도 없어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다고 이건 조정이지 상승장이 하락장으로 그러니까 하락장으로 전환됐다는 그런 시그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숏각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때도 숏 칠 때도 4시간 봉 보고 그다음에 여기 더블 다이버스 보고 쳤거든요. 여기도 ABC 완성에 C 웨이브가 1, 2, 3, 4, 5, 5파 완성이 명확해서 친 거예요. 이 정도의 명확성이 있어야 칠 거예요. 저도 지금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올라오면 칠 계획인데 카운팅이 명확하지 않아. 며칠 뒤에 2, 3일 뒤에 숏 칠 건데 카운팅 정확하지 않아. 그럼 저도 안 칠 거예요. 저도 패스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롱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롱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숏을 보고 있고 조심히 칠 거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예상되는 카운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심플합니다. 보통 정석대로 가려면 ABC가 첫 매물대에서 완성되면서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를 뚫고 이런 고점들 이 박스 라인 쪽에서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이때쯤 가격에 도달하면 또 이제 결판이 날 거예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 라인까지 올라오면 더블탑 찍고 물론 내려갈 수 있지만 이런 확률보다는 여기를 그냥 찍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요. 여기서 걸리면 떨어질 확률이 좀 높아요. 떨어지더라도 뭐 저는 한 이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번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떨어지면 다음에 깊게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걸릴 거고 또 올라갈 거고 그러면 여기서 걸리면 떨어질 건데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다음 왜냐면 이러면 헤드앤숄더예요. 여기가 넥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헤드 크기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은 최소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조금 떨어져도 이 라인까지 걸릴 거예요. 여기가 75,000, 6,00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나의 트레이딩 시나리오를 짜 놓으시고 그 시나리오에 걸리면 매매하시고 걸리지 않으면 매매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안 됐잖아요. 그럼 다시 시나리오 다시 짜세요. 그래서 예상대로 걸리면 매매하시고 안 걸리면 매매 안 하면 됩니다. 이걸 그냥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그리고 타점 잡을 때는 조심스럽게 대충 이 가격 왔다고 치지 말고 15분 봉상으로 분명히 카운팅하고 여기가 ABC가 됐건 임펄스가 됐건 다 나왔다고 판단이 확신이 드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 애청자라면 아실 환율과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할게요. 환율 얘기도 아니고 삼성전자 이야기도 아니고 환율과 삼성전자입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한국경제 투자전략쇼에서도 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도 한두 차례 했던 이야기인데 환율과 삼성전자는 관련이 있습니다. 역의 관계가 있어요. 역의 관계. 환율이 오르면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해요. 삼성전자는 좀 떨어지고요. 환율 추세가 또 전환돼서 환율이 떨어지면 삼전 좀 올라요. 근데 지금 어떤 장세예요?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 고점을 찍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과연 어디까지 갈까? 금융위기 왔을 때가 1,500원대였는데 지금 금융위기 안 왔는데도 1,500원대예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고 한국 경제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지금 과연 그럼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급인가 라고 하면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체감상. 근데 뭐 환율은 말해주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환율을. 하지만 마냥 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추세적으로 봐도 IMF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위기였고요. 글로벌 경제 위기도 진짜 심각한 위기였죠. 근데 IMF가 더 큰 위기였냐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더 위기였냐라고 하면 한국한테는 이때가 더 큰 위기였어요. 이때보다는. 그리고 지금도 위기인 것 같아요. 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관세 많이 매긴다고 하고 미국에게 한 유리한 정책 매긴다고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타격이 있죠. 그리고 대중무역 제재한다라고 하는데 중국이 무역이 약화되면 한국도 약화되는 게 한국 전체 대외 무역 수출국 중에 1위가 중국이에요. 대략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략 한 23% 정도가 중국이고 7% 정도가 뭐 홍콩이고 이래요. 그래서 근데 홍콩도 중국으로 보고 3분의 1, 30% 정도가 한국은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해요. 근데 중국이 잘 안 돼서 한국이 수출을 못하면 한국 경제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뭐 그래서 중국이라는 관계가 많고 그래서 지금 위기죠. 근데 글로벌 경제 위기보다 지금이 더 위기냐라고 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가 1,590원이고 지금 1,490원인데 이쯤 어디 언저리에서 꺾이고 다시 이제 전환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생각이죠. 물론 갑자기 한국에 역병이 돌아, 코로나가 한국에만 돌아, 또는 한국 기업이 다 줄도서네 이러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IMF가 다시 온 거니까. 근데 그런 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참사가 있을지 어떤 부도가 있을지 이런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추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높이보다는 좀 낮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꺾이지 않을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RSI 주봉 이렇게 하락되면서 먹고 추세가 꽤 크게 전환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이게 상승 라인이라고 하면 이 라인 하단 트렌드 부분까지는 떨어질 거라서 1200원 초중반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보세요. 환율이 극단적으로 1,000원일 때랑 1달러에 1,000원일 때랑 1달러에 2,000원일 때랑 외국 입장에선 똑같이 1달러를 갖고 있어요. 환율이 1,000원일 때, 2,000원일 때 한국에 와서 쇼핑하기 뭐가 더 좋아요? 환율이 2,000원일 때죠. 왜냐면 똑같이 1달러 갖고 들어오면 한국에서 2,000원치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쵸? 그럼 박앤세일이란 말이야.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똑같이 5만원이더라도 환율이 2,000원일 때랑 극단적으로 환율이 1,000원일 때랑 다르죠? 1달러 갖고 와서 2,000원이면 환율 2,000원이면 훨씬 더 2배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점점 환율이 오를수록 삼성전자 주가가 싸지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뭐 재화가 그렇긴 한데 싸고 있어요. 근데 싸졌는데 왜 안 사냐 그러면 더 싸질 것 같은데? 환율 계속 오르는데? 이런 판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타이밍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가 우세하냐면 환율이 먼저 꺾이는 게 보이면 삼전에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가 항상 우리 그 선반영 된다라고 하잖아요. 뭐가 선반영이냐면 환율이 주도적으로 추세가 꺾였다는 게 컨펌이 나면 그때부터 삼전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왜 삼전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어쨌든 외국의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환율이 싸니까. 그럼 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부동산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재화들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굳이 달러까지 바꿔가지고 이 약소국 금리도 조금 주나 한국채 신용도 낮다. 금리도 조금 준다. 이걸 굳이 살 메리트가 있나? 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투자할 만한 시장이 없어요. 그리고 즉각적인 현금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환율 차익 때문에 들어오는 외국인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주식시장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거래 규모가 꽤 크니까 많은 돈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팔고 나가기도 편해요. 부동산 팔려면 매각하고 막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주식은 금방금방 거래대금도 크고 매각이 용이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에 제일 많이 들어오냐? 삼전에 제일 많이 들어와요. 왜냐? 시가총액이 크니까, 거래량이 많으니까, 빨리 팔고 다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전에도 코로나 때에도 제가 한번 삼전 이제 오를 거다라고 해서 그때 여기서 삼전 샀었죠. 그리고 삼전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정확히 최고점 찍은 날 94,000원쯤에 팔았습니다. 정확히. 이때도 환율이랑 타이밍을 좀 쟀어요. 그리고 지금도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한두 달 안에, 빠르면 한두 달 안에 올 것 같아요. 환율 지금 너무 높아서 좋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전이 싸다고 느껴질 때고 전 저점도 뚫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한 딱 1,500원 아직 터치 못했는데 기념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호들갑 떨려면 1,500원 좀 찍어줘야 되지 않나. 공포감 주려면 뉴스 도배되고 와 제2의 위기다, 금융위기다, 1,500원 됐다, 호들갑 떨고 사람들 걱정하고 그 정도 좀 되면 삼전은 또 더 바닥에 제가 원했던 4만원, 5천원 정도에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때 저는 살 겁니다. 삼전 4만 5천원이면 물리더라도 좋은 가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환율 이제 떨어질 거고 외국인 머니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제 계속 환율 오르려나 보네. 이러면 두 가지가 좋아요. 외국인 입장에선 두 가지가 좋아요. 자기가 첫 번째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놨죠. 원화를 바꿨는데 원화 가치가 오르네. 1차 수익. 원화로 오르려서 주식 투자까지 했는데 주식도 오르네. 2차 수익. 그럼 더블로 수익이죠. 원화 가치도 올랐고 주가도 올랐고. 근데 외국인들 다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 모르지 이걸. 그래서 지들끼리 적당히 환율 턴어라운드 될 때 같으면 한국 주식시장 들어가서 싹 매입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되게 더블로 수익이에요. 환차익 수익, 그 다음에 주가 상승 수익. 그래서 주가가 싹 높아지고 환율이 확 또 빠지면 또 팔고 나가요. 그때도 얘는 두 가지 수익을 봐요. 주가 올라서 수익, 또 환율이 또 이렇게 다시 역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또 환율 역전된 거 수익. 그래서 외국인들 돈 벌기 참 쉽죠.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데 54,000원이면 여러분 옛날에 9만원, 8만원, 10만원, 6만원 생각하면 5만원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이왕 사는 거 조금만 더 기다려서 한 45,000원 정도 사면 그럼 좋지 않을까? 환율도 이름 너무 매국노긴 한데 죄송합니다. 제 애국심이 없는 새끼는 아닌데 조금 이 형 광고 다 왔잖아. 한 번만 조금만 더 올라가지고 좀 호들갑 떨고
그리고 좀 삼성 주가 좀 더 빠지고 우리 좀 돈 좀 벌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 보유량을 역대급으로 저는 많이 늘려놨어요. 떨어지면 뭐 주식시장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장에 이런 말이 정말 많아요. 어떤 말이냐면, 야, 국장 누가 해? 한국 증시하면 걔가 바보지. 요즘도 국장해? 야, 미국장이 대세야. 한국장 하지 마. 라는 말이 진짜 많거든요. 주식 하시는 분들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저는 알겠지만 청개구리예요. 어? 국장 망했다고? 어? 아무도 안 산다고? 야, 씨, 내가 살 타이밍이다. 이때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지금이 뭔가 막 기분이 되게 직감이 요즘 촉이 많이 와요. 어? 각 잡아야겠다, 이거. 이거 각 잡아야겠다. 이거 아무도 안 사네, 이거. 이런 좀 촉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삼전을 말로 들으면 제가 왜 이때 팔았냐면, 뭐 환율도 있고 거래량도 있고 했지만 이 며칠 전에 이때 8만 원대에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한 10년 만에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사도 되냐. 그래서 각 잡고 있어야겠다 했거든요. 왜냐면 너도 나도 다 샀대. 그리고 막 10만 전자 11만 전자 막 뉴스 도배돼. 10만원 뜯는다. 다 샀네. 난 팔아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이 어떻냐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한대. 국장하면 병신이래, 소위. 그럼 내가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이. 차트로 봐도 맞고 환율로 봐도 맞고 분위기를 봐도 맞아요. 그래서 현금을 좀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마음이에요. 비트코인 이때 오면 많이 살 거예요. 근데 오를 수도 있잖아요, 안 떨어지고. 그러면 삼전 살라고요. 삼전 기회 많이 올 테니까 국장 많이 살라고 그때. 그리고 근데 이것도 틀려. 그러면 부동산 매입하려고요. 요즘 부동산 안 좋은 거 아시죠? 경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현금 보유량을 좀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틀릴 수 있어요. 그치만 저는 틀려도 손해본 적은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뭐 기회를 놓친 적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저 기회 놓친 적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되는데, 그렇다고 뭐 크게 제가 지금까지 자산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을 현금 보유량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추이 좀 잘 보시고, 삼전 및 코스피,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자기가 각자 잘 아는 분야가 있을 거거든요. 뭐 그게 대학 전공일 수도 있고, 자기가 현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공부했던 따로 뉴스나 이런 거 공부했던 분야일 수도 있고,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메리트가 있는 국장 종목 한 번씩 미리 공부 차원에서 한번 차트도 받으시고, 그 회사 재무제표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업황도 보셔서 매출이 과연 미래에 늘 가능성이 2, 3년 내에 있는지도 좀 보시고, 좀 준비를 좀 해두시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미리 준비 안 하면 기회 왔을 때 또 보내줘야 되니까, 공부했다가 뭐 기회 안 오면 내 지식은 쌓였겠죠. 돈은 못 벌어도. 그런 마음으로 조금 내가 좀 좋아하는 종목 위주로, 내가 잘 아는 종목 위주로 오랜만에 국장 종목들 차트도 좀 보시고 펀더멘탈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30분 하려고 했는데 50분이나 했네. 이렇고 다음 방송은 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다고 했으니까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은 할게요. 알았죠?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5년도는 24년 말매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내주세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미 지나갔습니다. 24년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건 어떤 많은 돈을 잃었건 어떤 실수를 했건 보내주시고 25년 또 시작됐으니까 25년도에는 새롭게 시작합시다. 제발 과거에 함몰돼서 현재 할 일을 못하는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매매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24년에 얼마만큼 손실을 봤더라도 또는 24년이 아니라 22, 3, 4년, 3년 동안만 몇 억을 손해봤더라도 25년에 담아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또 다른 실수라는 한 해일 뿐입니다. 지난 거는 잊어주세요. 잊고 올해 내가 마이너스 몇 억이건 뭐 대출이 얼마가 있건 새롭게 영원이다 라는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서 좋은 결과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제 목까지 아주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곧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y best friend to 23. She